많이 힘드시죠? 그죠? 일단은 저는 수학 강사 우학원이고요. 이름이 조금 독특하죠. 어, 아쉽게도 제 본명이 맞습니다.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많이들 놀림 받았는데 어떻게 보면 이제 아버지께서 이제 강사하라고 이제 하거나 이렇게 지어주신 게 아닌가 싶습니다. 자, 일단은 저는 서울대 졸업했고요. 다원교육 목동관이랑 대치관, 그다음에 강남 하이퍼 목동관에 출강을 하고 있고 기숙학원에 하나 더 가게 됐는데 아직 그 기숙학원이 신설 중이라 일단은 여기까지 제 양력을 적어왔습니다. 시간이 없으니까 제가 빨리빨리 진행할게요. 일단 첫 번째는 이제 올해 수능에 관한 내용인데요. 금방 이렇게 진짜 빠르게 진행할 거거든요. 일단 올해 수능은 제가 보기에 어려웠습니다. 킬러 문항이 없었는데 어려웠다라고 얘기하거든요. 이제 그 내용도 좀 있으면 나오니까 이제 교육평가원에서 생각하는 킬러 문항과 이제 저희 같은 일반 대중이 생각하는 또 강사들이 생각하는 킬러 문항이 조금 결이 좀 달랐나 봐요. 근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제 생각에는 어려운 문항은 분명히 있었는데 이제 하도 이제 뉴스 미디어에서는 킬러 문항이 없었다 하는데 평가원이 바라보는 킬러 입장이 뭔지도 한번 같이 얘기해 보겠습니다. 일단 이제 EBS 연계율에 대한 얘기가 좀 논란이 됐는데요. 그 9월 모의고사 이후 아니 6월 모의고사 이후죠. 이제 대통령님께서 한번 얘기하시고 많은 강사들이 이제 EBS 연계율이 높아질 거다라고 얘기했는데 실제로 높아지게 느껴졌습니다. 예를 들어 한번 보시면은 이게 올해 수능 문제인데요. 저기가 이제 올해 나왔던 수능 완성 문제입니다. 수능 완성 문제인데 수능에서 물어보는 뭐 닫힌 구간의 최대값이라는 말이 있는데 똑같아요. 여기 보면은 닫힌 구간에서 이 함수의 최대값 이렇게 나와 있고요. 여기 위에서도 이제 지수함수 로그함수의 뭐 닫힌 구간에서 최대값이 3이 되도록 하면서 그 내용들이 섞여 있는데 요거는 수학 1에 수능 완성에 있었던 거고 요건 수학 2에 있었던 건데 두 개가 짬뽕이 돼서 이제 수학 1도 아니고 2도 아닌 문제들이 이제 등장을 했습니다. 뭐 얘기하자면 1에 가깝긴 한데요. 포인트는 로그 함수에 잡혀 있어서 어쨌든 이렇게 이제 직접적인 연계가 좀 보이기 시작했고요. 마찬가지입니다. 29번은 거의 똑같아요. 29번 보시면 여기 수능 완성인데 죄송합니다. 수능 완성인데 올해 나왔던 수능 문제 요거 두 번째 보기랑 여기 수능 완성의 두 번째 보기 완전히 똑같은 게 보이시죠? 그죠? 그래서 직접적인 연계가 좀 눈에 띄었습니다. 옛날에는 이만큼 직접적인 연계는 없었거든요. 간접적인 연계였는데 9월 모의고사에서 한 개에서 두 개, 수능에서도 좀 보이기 시작한 걸로 봐서 내년에는 조금 더 연계율이 높아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요게 이제 평가원에서 생각하는 킬러 문항이라는 건데요. 저희가 생각하기에 킬러 문항은 어려운 문제라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평가원에서는 올해 이제 소위 말하는 킬러 문항 자료집 하면서 자료도 나왔고 하는데 거기 보면 이제 이런 말이 있어요. 여러 가지 개념을 묻는 것. 그러니까 이 문제가 킬러 문항이었던 이유는 과거에 너무 많은 복합적인 내용이 들어가 있다. 여기는 뭐 사인 법칙, 코사인 법칙도 알아야 되고 뭐도 알아야 되고 뭐도 알아야 되고 너무 많은 복잡적인 문제가 들어있기 때문에 킬러 문항이다라는 문구가 계속 찍혀 나왔어요. 그래서 올해부터는 그거를 싹 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올해 문제 보시면요. 문제가 되게 간단해요. 그냥 이걸 만족하는 정수기회가 존재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데 과거의 킬러 문항은요. 이게 작년 건데요. 이거는 3차함수 그래프도 알아야 되고 접선도 알아야 되고 합성함수도 알아야 돼요. 합성함수의 최대 최소까지 너무 많은 것을 묻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지향하고 이제 한 가지 개념만 좀 깊게 파겠다라는 느낌인 것 같아요. 어느 게 더 좋은가는 솔직히는 이것도 어렵습니다. 네, 이거 풀면서 저도 욕했거든요. 아니 이거를 학생들이 100분 안에 이걸 찾아내라고 내는 문제야? 라는 생각을 좀 했어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한 개념을 송곳처럼 뚫어서 깊게 내면은 학생들한테는 여전히 어려운 시험이지 않을까 싶고 그래서 올해도 여전히 어렵지 않았을까. 1등급 컷이 한 84에서 82쯤 왔다 갔다 할 것 같다고 하던데 그 정도면 어려운 시험 축에 속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이렇게 여러 가지 개념이 아니라 한 가지 개념을 묻는데 그럼 이런 문제를 풀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또 제 수업 강의 내용에 녹아 있으니까 그 내용도 뒤에 가서 얘기해 보도록 하죠. 그래서 이제 내년 수능에 관한 얘기를 한번 해보면 이제 연계율은 50% 간접 연계 방식 여기 직접 연계도 들어갈 것 같습니다. 아까 문제처럼 그 다음에 수원수투 선택과목 문제용이 섞일 수 있어요. 그러니까 강사들이 그 문제를 변형시킬 때 수원 책에 있는 거니까 수원으로 변형시켜야지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저는 조금 다르게 생각했습니다. 아까 문제 보고. 그래서 수원에 있는 주제를 수투에서 가져다 문제 변형시킬 수도 있을 것 같고 수투에 있는 주제를 미적에서 변형시킬 수도 있을 것 같으니까 그에 대한 대비는 제가 또 잘 해야겠죠. 변형 문제를. 그래서 연계교재 분석 및 변형 문제 학습이 필요하고요. 이게 학생들이 수능 특강 한 두세 번 풀어보고 수능 완성 두세 번 풀어본 친구들도 뭐라고 얘기하냐면 연계 안 느껴지던데요.
제가 앞에 자료를 주죠. 야, 봐봐, 똑같잖아. 그러면 그러네. 이런 친구들이 되게 많아요. 왜냐면 풀어만 봤지 학생들이 그걸 머릿속에 자기만의 주제별로 정리를 해놓은 적이 없거든요. 그냥 쓱 풀어만 봤지. 그래서 뒤에 강의 계획 보시면 한 9월 달쯤 되면 9월 모의고사 끝나고 수능 특강 수능 완성 변형 문제 정리집 하면서 이제 학생한테 나눠줄 거예요. 주제별로 제가 정리해서 수능 특강 수능 완성을 뭐 1번 주제에 맞는 수능 특강 수능 완성 다 모아놓고 2번 주제에 맞는 거 모아놓고 해서 줄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이제 계산력을 요구하는 문제들이 좀 많았어요. 분수 계산, 이게 짜증나는 계산이 많았고요. 수영도 그리기, 뭐 자주 나왔던 건데 수영도가 좀 이번엔 길게 그려졌어야 돼요. 그래서 좀 해야 되는 게 좀 많은 계산력이 필요한 문제들이 많이 등장을 했다라고 예상이 되고, 아니 생각이 되고, 그래서 충분한 연산 연습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뭐 연산 연습뿐만 아니라 시간 관리의 필요성이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문제가 학생들이 이제 풀 수 있느냐 없느냐도 중요하지만 시간 내에 풀 수 있느냐 없느냐가 가장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시간 관리도 따로 해야 되고 풀이 능력도 따로 올려야 됩니다. 이 두 가지 토끼를 다 잡아야 되는데 이 역시 어떻게 잡을지 뒤에 강의 내용 설명 가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난이도가 높은 문항 대비하는데 이건 사실 방법이 없어요. 네. 저희 형이 의대 다니는데요. 그 의사예요. 의사인데 아직까지 수능 문제 풀어보거든요. 33살인데. 그래서 저한테 하는 얘기가 야 22번은 학생들한테 네 어떻게 설명할 건데 이렇게 물어봐요. 그럼 몰라. 이걸 어떻게 설명해야 돼? 왜냐면 뭐랄까? 그러니까 비슷한 내용의 주제는 내신에서 본 적은 있어요. 근데 이게 수능에 나올까까지도 생각을 했고 그 다음에 뭐랄까? 이 물어보는 게 과거와는 달리 한 가지 개념인데 야 이거 이렇게 하면 될 것 같은데 근데 경우의 수가 너무 많아요. 너무 많이 분리를 해야 되는 그런 문제들이 나왔기 때문에 일단 학생들이 수학적인 이 단순 문제 유형 암기보다는 직접적으로 이걸 해석을 좀 해봐야 되지 않을까? 정수라고 했으니까 1, 2, 3, 4부터 넣어봐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하면서 천천히 해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해석 능력이 필요하다는 거죠. 왜냐면 이 유형이요, 그 6월 모의고사 아니 작년이랑 완전히 싹 바뀌었거든요.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과거 기출 문제를 분석한다고 해서 지금 유형들을 대비할 수 있는 건 아닌 것 같아요. 물론 과거 기출 문제 유형들이 기본 체력은 맞습니다. 왜냐하면 물어보는 것들이 다 하나하나 학생들한테 알아야 될 내용을 물어보고 있으니까. 근데 나오는 출제는 야 이거 내가 봤던 게 아닌데 이거 어떻게 풀지? 라는 생각이 들 만한 문제인 것 같아요. 그럼 이제 왜냐면 제가 모의고사를 거의 한 10개년치를 머릿속에 달달달 외우고 있거든요. 보면 바로 탁 나올 수 있도록. 근데도 이번에 봤을 때 이런 유형은 나도 처음 보는 건데 이런 것들이 좀 있었어요. 그렇다 보니까 가장 중요한 거는 근데 저는 처음 보는 유형도 풀 수 있잖아요. 이게 제일 중요한 거거든요. 학생들이 처음 보는 유형도 풀 수 있도록 만들어내는 수학 해석 능력과 시간 안에 풀 수 있는 그 시간 관리 능력 이 두 가지를 잡아야 되는데 곰곰이 생각을 해봤죠. 나는 왜 처음 받는 문제도 풀 수 있는가? 곰곰이 생각을 해봤을 때 학생들이 이 수학 능력을 그냥 올리는 게 맞구나. 그래서 여기까지 뭐 내년 수능에 이렇게 대비 이렇게 하고 이런 유형 나온다 했는데 제가 보기엔 다 필요 없고요. 그냥 학생들이 수학 능력을 올리는 방법 요거를 고민을 해보셔야 될 것 같고 마지막에 넣어놨으니까 마지막까지 잘 들어주세요. 네, 그 다음에 뭐 복합적인 개념의 이해보다는 한 개념을 깊게 학습하는 태도가 필요합니다. 뭐 뒤에 가서 설명하도록 하죠. 이제 제 강의로 넘어갈 텐데요. 일단 강의 특징은 항상 하는 얘기가 두 개예요. 교과서에 등장하는 기본 개념과 교과서에는 없는 실전 개념 이 두 개가 갖춰져야 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교과서에는 없는 공식들 되게 많거든요. 3차함수, 4차함수 뭐 무슨 공식들 되게 많아요. 그래서 이 두 개가 갖춰져야 100분 안에 좀 학생들이 시간 내에 빠르게 풀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난이도가 낮은 문제를 빠르게 해결할 수 있는 주제별 행동 강령을 제가 책으로 이제 코스모스라고 만들었어요. 이거는 이거 나오면 이거 해라 하는 거예요. 이 문구가 나오면 이렇게 하고 저 문구가 나오면 저렇게 해라. 그냥 3 곱하기 3은 9야 라고 얘기하는 거랑 똑같아요. 왜 9야 라고 하면 3 더하기 3 더하기 3이니까가 아니라 3 곱하기 3이니까 이렇게 바로 갈 수 있도록 만드는 게 이 책이고요. 두 번째는 난이도가 높은 문제를 스스로 해석할 수 있는 분석 능력이 필요한데 이건 실전 모의고사를 학생들이 계속 새로운 유형을 들여다봐야 됩니다. 제 자체적 모의고사를 계속 만들어내서 학생들한테 계속 새로운 유형 근데 결국 해석해보면 아는 내용이긴 해요. 근데 아는 내용을 말이 바뀌고 좀 나오는 함수가 바뀌고 해서 좀 다르게 보일 뿐 해석하면 결국 끌고 오면 우리가 아는 내용 안에 들어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걸로 이제 연습을 학생들한테 시킬 예정입니다. 학생 관리는 이제 이게 가장 중요해요. 스스로 하는 공부 방법 제시. 이걸 할 수 있는 이유가 제가 학원을 안 다녔거든요.
학원을 안 다니고 혼자 공부해서 서울대에 갔기 때문에 이것만큼은 제가 자신할 수 있습니다. 스스로 공부하는 방법. 두 번째는 이제 철저한 오답 정리인데요. 1730 오답이라고 불러요. 이거는 제 그 기업 비밀이기 때문에 함부로 말씀드릴 수가 없어서 PPT 안 넣어놓긴 했는데 1730이라는 숫자를 잘 보시면 느낌이 오실 겁니다. 이건 학생들한테 알려줄 거예요. 등록한 학생들한테. 그다음에 이제 수업 녹화본 영상 제공하고요. 그다음에 뭐 클리닉은 일단 지금 시간이 좀 안 맞아서 삐걱삐걱 되고 있는데 어떻게든 클리닉 시간을 잡아서 클리닉은 조교 없이 제가 혼자 합니다. 제가 직접 1대1로 다 하기 때문에 시간을 잘 배분해서 또 정해서 나중에 추후에 연락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2024년 커리큘럼은요. 겨울방학이랑 1학기 때는 실전 개념을 나갑니다. 실전 개념은 나오고요. 그 다음에 여름방학 때는 약정 공략이라고 해서 학생들이 틀릴 법한 주제들을 공략 하는 걸 할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실전 모의고사는 24년 1학기부터 6평 대비 모의고사, 여름방학 때 9평 대비, 그 다음에 2학기 때 수능 대비 해서 진행이 될 거고요. EBS 연계는 일단 24년 1학기 때 수능 특강 끝내고 여름방학 때 수능 완성 끝내고 그 다음에 2학기 때는 수특수한 변형해서 테마별로 정리해서 나갈 예정입니다. 올해는 강의가 이제 3개가 열려 있는데요. 일단 첫 번째는 미적분 기초 특강이라고 해서 한 번도 미적분 안 해본 친구들 대상으로 이제 수업을 하는 거고요. 매일 거의 수업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되게 밀도 있고 되게 타이트한 수업이라서 한 번이라도 빠지면 큰일 나거든요. 그래서 다 잘 들어주시고 혹시나 빠진다면 제가 새벽에 동영상을 보내줍니다. 그래서 그걸 꼭 보고 다음 주까지 그 다음 시간까지 올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빨리 넘어간 이유는 어머니 빨리 밥 드셔야 되기 때문에. 그다음에 이제 미적분 정규반입니다. 네, 정규반 일주일에 2번 나가고요. 겨울방학 때는 이제 목요일, 토요일 해서 수업을 진행합니다. 그 내용이 거기 안에 다 있는 거니까 나중에 한번 읽어보세요. 강의 특징은 이제 미적분 기본 개념을 일단 한번 들은 상태의 학생들한테 수업을 하는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기본 개념을 한 번 더 짚고 그 다음에 교과서에 등장하지 않는 실전 개념을 학습합니다. 뭐 역함수의 3가지 해석법 뭐 이렇게 막 등장하거든요. 말만 들으면 무슨 뭐 무공 무술 같은데 그냥 이제 정리 잘 해놓은 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실전 개념을 활용하여 이제 겨울방학 때 목표는요. 시간이 오래 걸리더라도 모의고사에 여기가 포인트예요. 기본 사전 문제들이요. 이 기본 사전 문제들이 모의고사 총 13문항 중에 한 8문항? 이 기본 문제 80점까지는 제가 보기에는 다 학생들이 공부하면 맞출 수 있다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거기까지는 맞출 수 있도록 일단 노력을 할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내신 및 수능 준비를 위해 미적분 전범위 내용을 빠짐없이 깊게 다룹니다. 이게 이제 포인트인데요. 수능에 4점짜리 문제가 3개밖에 안 나오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나올 만한 게 나와요. 이번에도 제가 그 29번을 예측해서 맞췄거든요. 학생들한테 정말 디테일하게 알려줬어요. 얘들아 등비수열 나올 건데 등비수열을 마이너스 1부터 1까지 구분하지 말고 마이너스 1부터 0까지랑 0부터 1까지 꼭 구분을 해서 풀어야 돼. 그냥 교과서처럼 마이너스 1부터 1까지라고 하면 안 돼. 그렇게 안 나올 거야 라고 얘기했는데 그대로 나왔거든요. 음수 양수 구분하는 걸로. 그래서 이제 그렇게 나올 게 정해져 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수능 예측하는 건 되게 간단해요. 나올 만한 게 나오니까. 근데 중요한 건 어디서 나올지 모르겠다는 거죠. 아무리 예측을 하더라도 제 예측을 뛰어넘는 범위에서 교수님들이 출제를 하시기 때문에 결국 전범위의 내용을 다 알고 있어야 되긴 합니다. 어디서 뭐가 나오든가 다 풀 수 있도록. 그게 이번 겨울방학 때 목표고요. 여름방학 때부터는 조금 달라요. 약간 쪽집게 같이 찝어가지고 중요한 내용만 좀 다룰 겁니다. 근데 적어도 이번 겨울방학은 시간이 좀 2달하고 길잖아요. 기본 개념을 갖춰야 될 시기인 것 같아서 내신에 나오는 수능에 나오는 그냥 전범위의 내용을 빠짐없이 깊게 다룬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수원 수투 실전 심화 개념 특강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거는 심화 개념이에요. 실전 개념에서 더 나아간 거거든요. 예를 들어 뭐 대학 과정에 있는 테일러 급수 나옵니다. 가지고 와요. 대신 최대한 순화시켜서 쉽게 학생들한테 설명을 할 거예요. 그래서 진짜 이거는 고등학교 과정을 넘어가는 과정도 끌고 들어와서 학생들한테 수업을 하는데 어렵지 않아요. 학생들이 이해 가능한 선에서 분명히 수업을 할 겁니다. 물론 문제 풀려면 조금 어려울 거예요. 그 이유는요. 요거는 정리돼 있어서 한번 보시고 시간이 별로 없네요. 요거 얘기할게요. 공부란인데 제가 이제 고민을 정말 많이 해봤죠. 이번 수능 끝나고 학생들이 이런 유형을 어떻게 맞춰야 될까 했는데 공부란 당연히 어려움을 극복해내는 과정이라 생각을 해요. 이게 이제 너무나 당연한 얘기인데 왜 써놨냐라고 하냐면 그런 친구들이 되게 많아요. 학부모님들 많이 질문을 하시는데 왜 학생이 수업 시간에는 이해가 됐는데 집에 와서 풀면은 못 풀까요? 라고 얘기를 해요. 그럼 제가 항상 하는 얘기는 원래 그게 맞아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왜냐면 이제 어머님들 많이 계시니까 뭐 어머니 생각을 해보세요. 집에서 정말 김치찌개를 잘 끓이고 싶어요. 근데 레시피를 까먹었어. 그럼 어떻게 해? 네이버에 쳐보죠. 백종원 김치찌개 이렇게 쳐보죠. 그럼 이제 거기 쳐가지고 막 나와요. 유튜브 영상도 나오고요. 그럼 읽고 아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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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면 되겠다고 김치찌개 끓이면 진짜 백종원 씨가 만든 김치찌개랑 똑같은 맛이 나오나요? 더 맛있게 나오나요? 그러면 어머님은 소위 말해 학생으로 치면 천재. 학생이 선생님이 1을 가르쳤는데 10을 알아버려요. 그죠? 근데 대부분은 똑같은 맛이 나오진 않아요. 정말 독특한 맛이 나오거나 정말 맛있거나 정말 맛없거나 여러 가지 케이스거든요. 그게 공부에도 똑같습니다. 학생들이 와서 수업을 듣는 거는요. 그냥 김치찌개 만든 영상을 유튜브로 한번 본 거예요. 학생들이. 그리고 이거를 뭐라고 착각하냐면 공부했다. 나 이제 김치찌개 끓일 수 있어. 라고 얘기를 해요. 생각을 하고. 그리고 집에 가서 김치찌개를 막상 끓여보면 태우고 맛이 이상하고 분명 똑같이 했는데 왜 다르지? 라고 생각을 많이 합니다. 공부도 마찬가지거든요. 와서 수업을 들었는데 학생들이 집에 가서 풀으니까 안 풀려요. 당연한 거거든요. 그거 한 번 보고 풀었으면요. 벌써 서울대 갔습니다. 벌써 영재 소리 들었어요. 근데 그게 보통의 사람들한테는 불가능해요. 보편 1등급의 후반부까지도 그게 불가능해요. 안 되거든요. 그래서 보시면 이런 친구들은 지극히 당연한 건데요. 수업 이렇게 표를 한번 만들어 봤어요. 수업 내용을 들었는데 이해가 갔는가 했는데 수업이 이해가 된대요. 그러면 그 수업을 지속하시는 게 맞아요. 근데 만약에 안 된다라고 하시면 이 수업 수준의 변화가 좀 필요하세요. 그러니까 무슨 뜻이냐면 선생님이 강의하는 내용과 학생이 이해하는 내용이 좀 다른 거예요. 왜냐하면 수학은 밑에 개념이 쌓여야 위로 올라갈 수 있거든요. 특히 미적분을 풀려면 수원수투가 기본적으로 되어 있어야 되는데 수원수투도 안 되어 있는데 미적분을 하겠대요. 거의 불가능하거든요. 못 따라가요, 학생들이. 그래서 이 수업 수준의 변화가 이제 필요한 거죠. 근데 만약에 이거는 어떻게 해야 되면 이제 당연히 강사 선생님을 얘기해보고 학원이랑 상담해보고 학원을 바꾸던가 선생님을 바꾸던가 수업 내용을 바꾸던가 뭐 하여튼 특단의 조치를 내려야 됩니다. 저대로 지속하시면 안 되고요. 근데 만약에 수업 내용이 이해가 되는데 숙제가 모두 잘 풀린가 했는데 잘 풀린대요. 이러면 또 잘못됐어요. 이게 잘못된 거거든요. 왜냐면 숙제는요. 제가 생각하기에 숙제는요. 틀리라고 주는 게 맞아요. 틀리면 학생들이 배우거든요. 만약에 숙제를 100문제 줬는데 100문제를 다 맞췄어요. 그럼 이건 수능 시험장 가서 다 맞출 수 있는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이 100문제를 다 맞춰버리면 안 되거든요. 분명히 여기 어려운 문제들이 섞여 있어서 100문제를 주면 한 30문제는 쉽게 풀리고 60문제는 고민을 해서 풀리긴 풀리고 정답을 맞추고 10문제는 고민했는데도 잘 안 풀려야 돼요. 그래야 학생들이 틀렸다는 게 뭐겠어요? 내가 뭔가 부족하다는 게 있다는 거겠죠. 해석 방법이나 개념이나 뭔가 부족한 게 있으면 그걸 발견해서 내가 이 부분을 채워가는 것, 이게 공부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집에 가서 잘 안 풀리는 게 당연해야 되는데 학생들도 그렇고 학부모님들도 그렇고 이걸 못 참으세요. 학생들은 선생님 왜 안 풀려요? 학부모님들 왜 배웠는데 안 풀립니까?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당연한 그 과정을 밟아야 되고 그렇게 하면서 내가 여러 번 틀리면서 계속 틀리고 그다음 분석을 하겠죠. 아까 1730 그게 되게 중요해요. 그래서 내가 분석을 하고 내가 왜 틀린지를 알아내서 찾아내야 되거든요. 이게 재종반의 수업을 하는데 어떤 친구가 물어봤어요. 그 친구가 그 학원에서 문과 2등 하는 친구거든요. 그래서 저한테 물어봐가지고 쌤 저 이 문제 잘 모르겠어요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좀 어려운 문제에서 이렇게 풀어줬어요.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면 된다라고 하니까 걔가 하는 말이 쌤 저 이거 시험장에서 떠올릴 자신이 없어요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랬어요. 당연하지. 당연한 거야. 너가 수학을 완벽하게 알지 않고 지금 경험을 계속 쌓아가는 이상 너는 이 문제가 나오면 당연히 틀린 게 맞아. 근데 중요한 건 오늘 이 문제 공부했지. 그러면 집에 와서 오답 정리를 해. 어떻게 정리하냐면 이 문제에서 너가 못했던 게 뭐야? 이 문구가 나왔는데 이렇게 해석 못했지. 그러면 앞으로 이 문구가 나오면 이렇게 해석한다라고 그냥 머릿속에 박아두면 되는 거야. 그럼 다음부터 이 형은 안 틀리겠지라고 계속 쌓아가야 되거든요. 이거를. 내 경험을 쌓아가고 틀렸을 때 어떻게 하면 맞추는지 어떤 문구가 나오면 내 부족한 점이 보였으니까 그걸 채워간지 하면서 그 부족한 그 젠가라고 하는 그 퍼즐들 하나하나 이렇게 맞춰가야 되는데 그걸 학생들이 못하겠대요. 못하는 게 당연한데. 어떻게 한 번 보고 다 합니까? 김치찌개 어떻게 한 번 보고 다 끓여요? 불가능한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여기고 계속해서 수업을 진행을 해나가야 돼요. 그래서 숙제가 잘 안 풀려야 돼요. 모두 다 잘 안 풀리면 뭔가 좀 잘못된 걸 거예요. 근데 잘 안 풀려야 되는 게 맞아요. 한 10%에서 20%는 어렵고 잘 안 풀리고 강사들도 그런 문제를 넣어야 되는 게 맞고요. 그래서 그렇게 너무 당연한 얘기니까 조금만 참아주시면 돼요. 대신 수업 내용이 이해가 안 된다고 하면 이거는 바꾸셔야 돼요. 수업 내용이 이해가 안 된대. 왜냐하면 수업 내용이 이해가 안 되면 둘 중 하나거든요. 강사가 뭔가 수업 내용을 잘못 맞췄거나 지지를 못 가르치거나 아니면
학생이 그 수업 내용을 따라갈 수준이 못 되거나 둘 중 하나예요. 근데 어느 거든지 간에 변화는 무조건 있어야 되는 거죠. 강사가 변하든 학원이 변하든 학생이 변하든. 근데 학생이 이해가 되는데 문제가 안 풀린다 하면 지켜봐 주시면 돼요. 그리고 그거를 오답 정리를 잘 해서 학생들이 빈 부분을 채울 수 있도록, 분명히 안 되는 데 이유가 있을 거거든요. 이거를 학생이 기본 개념이 모자라서 돌아가시면 안 돼요. 기본 개념은 1 더하기 1은 2 수준이라 이미 머릿속에 다 알고 있거든요. 진짜 기본 개념이 부족하다면 아마 수업 내용이 이해가 안 됐을 거예요. 근데 수업 내용이 이해가 된다는 건 기본 내용이 있다는 거니까 아무리 뭐 정석 들여다보고 교재 다시 들어봐도 모릅니다. 이거는 실전에서 내가 부딪혀 봐야만 아는 활용법이기 때문에. 왜 그런 얘기 하잖아요. 뭐 집에 와서 김치찌개를 똑같이 끓였는데 왜 똑같은 맛이 안 나지? 라고 했을 때 집에 있는 가스레인지가 학원에서 쓰던 가스레인지랑 다르니까요. 그럼 이 가스레인지에 맞는 불의 온도를 또 찾아야 되거든요. 그럼 집에 와서 찾아야 되는데 이거를 왜 시키는 대로 했는데 안 돼요? 똑같이 180도로 맞췄는데 안 되잖아요. 쓰는 브랜드가 다른 거예요. 근데 그거를 누가 알겠어요? 학원 선생님이 다 조사해서 삼성 거 쓰십니까? 183도. LG 거 쓰십니까? 120도. 이렇게 하실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학생들이 부딪혀야 돼요. 계속 부딪히면서 학생마다 각각의 다 다른 그 능력치들을 본인 스스로 자각을 하고 내가 뭐가 부족했는지 생각을 해서 이 오답 정리를 확실히 해서 내 빈 부분을 채워가서 많이 틀리면서 올라가는 게 맞는 과정입니다. 그렇지 않고 이걸 뛰어넘어서 이해가 된다라고 하면 소위 말해 아까 얘기했던 천재라는 부류고요. 보통의 이 천재는 정말 극상위권 0.1%에 허락되는 거기 때문에 보편적인 학생들은 그렇게 올라가는 게 아니라 많이 진흙탕 부르면서 많이 틀리면서 대신 틀린 문제를 흘리지 않고 다 담아가면서 해야 수학 실력이 올라갑니다. 그래서 집에서 혼자 문제를 풀어보고 고민할 시간이 필요해요. 그러다 보니까 순 공부 시간이 정말 중요하죠. 그래서 좀 이따 이제 나와서 몇 분이 물어보실 것 같아서 제가 미리 말씀드릴게요. 윈터스쿨 많이 얘기를 하십니다. 윈터 보내야 되나 말아야 되나 말씀 많이 하시는데 윈터는요. 3등급 미만이면 보내세요. 왜냐면 3등급 미만이면 공부할 자세가 안 잡혀 있는 거거든요. 앉아 있는 시간이 부족한 거거든요. 윈터 보내서 밤 10시까지 있으라 그러세요, 그냥. 근데 3등급 위로 올라왔다라고 하면 어느 정도 내가 공부할 마음가짐은 있겠다라는 거거든요. 이러면 저한테 맡기시면 됩니다. 그러면 제가 어떻게 학생들이랑 고민을 해서 순공부 시간을 찾아야 될지 이거를 윈터 가버리면 사실 순공부 시간이 거의 없어요. 맨날 그 1교시, 2교시, 3교시, 4교시 쫓아다니고 그날 해야 되는 과제 막 해서 내고 끝나거든요. 그냥 하루가. 강남 하이퍼에서 있어봐서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학생들이 자기만의 공부, 그러니까 나의 부족함을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수업 따라가기 바빠요. 근데 그거를 3등급 미만 친구들은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 친구는 앉아 있는 것 자체, 그러니까 누가 옆에 앉아고 이렇게 지켜봐야 돼요. 너 공부 하나 안 하나. 근데 이제 3등급 위로 올라온 친구들은 어느 정도 공부할 자세가 잡혀 있기 때문에 그 친구들은 이제 시간이 비거나 공강 시간이 있으면 알아서 스터디 카페 가서 알아서 공부하고 이 순공부 시간을 충분히 잘 활용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런 친구들은 순공부 시간이 있고요. 이거를 고3 끝날 때까지 순공부 시간은 항상 있어야 돼요. 항상 자기만의 공부하는 시간이 있어야 돼요. 숙제하고 숙제하는 게 순공부 시간이 아니에요. 숙제는 학원 수업의 연장선으로 과제하는 시간이죠. 그 숙제를 정리하고 오답 정리하고 내가 뭘 틀린가를 고민하고 하는 시간이 꼭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요, 뭐 일단 끝났는데요. 네, 끝났습니다. 시간이 얼추 맞았는지 모르겠네요. 네, 그래서 뭔가 이렇게 너무 시간에 바삐 쫄려가지고 이제 급하게 진행하다 보니 중간에 내용이 좀 듬성듬성한 것 같은데 양해 부탁드리고요. 여기 뭐 프린트 보시면 여기 전화번호나 이런 거 적혀 있으니까 궁금하신 거 있으면 언제든 문자 주시거나 하면 제가 전화 통화로 자세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